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핵심 내용을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세제 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했는데요. 발표된 내용 안에는 혼인 및 출산 우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시장 담세 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결혼할 신혼부부는 소득법을 통한 결혼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을 낮추며 절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확실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커지며 출산 가구 또 결혼 가구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더욱 혜택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는데요.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어 저출산과 함께 커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세컨드홈 구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의 특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5월 기준으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만 800여 가구로 경남 1,700여 가구, 대구 1,500여 가구, 전남 1,350여 가구, 부산 1,300여 가구, 제주 1,200여 가구 등 적체된 현재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문제가 실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의견을 붙였습니다. 최근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결혼에 대한 불이익, 출산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정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이 무려 10배가 확대가 됐는데 상속세와 관련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율도 개정이 됐습니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 금액은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자녀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됐습니다. 1997년 5억 원의 일괄 통제를 신설한 이후에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25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전월세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는데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한 2년 요건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료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하액의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특법은 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 전월세 인상, 상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편에는 많은 관심이 종합부동산세에도 몰렸었는데 결국 이번 방안에서 좀 배제가 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부세가 이번 개편에 빠지게 됨으로써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무 북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아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며 정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3월 셋째 주 상승 전환 후에 지금까지 18주째 오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게 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세법 개편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기존의 대책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